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약속한 그 사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또 만났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 과연 될까 싶었는데 이렇게 또 만났네요.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벌써 몇 번째죠? 우리 두 번째요. 두 번째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두 한량 중 저음을 맡고 있는 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한량 중에 팔랑팔랑을 맡고 있는 량이입니다. 정말 소개부터 팔랑팔랑하네요. 그럼요. 네, 굉장히 가볍네요. 거의 선풍기 틀어놓은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저희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오늘은 그냥 요즘 우리한테 제일 관심사인 얘기 중에 하나를 해볼게요. 네. 아마 여러 가지 의미로 이런 고민을 우리 말고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볼게요. 저도 이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늘 궁금합니다. 과연 나랑 같이 살 여자가 누구일까? 이게 저 같은 아이와 같이 살 어떤 배려 깊은 이성분은 누구일까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인생의 핵심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나랑 잘 맞는 사람 찾는 거? 그렇죠. 어떤 네. 여자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정말 그분의 숭고한 희생에 제가 미리 먼저 박수를 쳐드립니다. 희생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서로 다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한 사람이 희생하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라뇨.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그냥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나요, 그럼? 아니 내 사랑은 움직여도 되지만 어우. 내 남자의 사랑은 움직이면 안 어머, 되지. 저 사람 아주 여러분 이거 농담입니다. 오해하시면 네, 안 됩니다. 농담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시네요. 이게 우리가 이 주제가 네, 아마 좀 남녀 사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우리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포괄적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을 할 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비즈니스 관계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나와 음. 잘 맞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음. 그렇고 그리고 뭐 우리가 살면서 어릴 때부터 만나는 수많은 친구 관계, 음. 여러 지인 관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음. 이성 관계 못지않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네.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 나한테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알아본 적 혹시 있으세요? 당연하죠. 그것이 그 바로 느낌이 혹시 있나요? 케미. 케미 케미. 보자마자 확 느껴지나요? 어떻게? 감자 씨 처음 봤을 때 그랬어요. 제가 교복을 입고 있던 시절 감자 씨를 처음 보는 그 날. 네, 그랬었죠. 나 저 감자처럼 생긴 인간이랑 왠지 친해질 것 그때부터 같은 감자였습니까? 그때는 이동욱이었죠. 그때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분이 지금은 감자처럼 생겼는데 정말 그때는 죄송합니다. 요새 좀 핫하신 분인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때는 나름 우리 저승희 오빠처럼 생기셨었어요. 저승이 오빠요? 네. 지금 저승이죠? 네. 네, 그렇죠. 참 오래된 얘기네요. 네, 근데 네. 정말 어쩌다 사람 얼굴이 이런 식으로 음, 무너질 수 있는지. 한 번에 알아보는 법.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한 번에 알아보는 법. 그 느낌이 뭔지 좀 궁금한데 양희님께서 한번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죠, 그게? 딱 나한테 맞는 사람을 한 번에 알아보는 거? 이게 네. 그러니까 저는 꼭 이성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인간관계 연령대를 만무하고 연령대를 그게 정말 따지지 않고. 연령대도 없고 저는 맞아요. 그 한눈에 알아보는 케미를 2살짜리 애기한테도 느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햄버거 먹다가 옆 음. 테이블에 앉은 꼬맹이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너 나랑 친해질 것 같은데 까꿍 이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아이도 량이님한테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이 컨트롤 안 될 정도로 때를 쓴다는 얘기를 또
들었던 적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장난 아니죠. 제가 조금만 노력해 보면 뽀통령 이길 수 있을 것 거의 같다는 보모 느낌. 수준이에요. 보모.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제 옆에 붙어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과연 제 옆에 붙어 살면 네.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겉으로는요. 외적으로는요. 깊게 그럴 수 있죠. 빠지면은 좀 어렵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누군가가 컨트롤을 잘 해줘야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가지고 혼자 두면 굉장히 위험하신 분이어가지고 아마 아이도 겉으로만 좀 느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자, 어쨌든 네, 그 느낌이 그 뭐죠? 네. 케미가 그 한눈에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몸이 알아요. 에너지? 가서 편안함, 자석처럼 갔다 뭐가 쫙 좋아, 끌려다 끌리는. 갔다 탕 붙는 그 느낌이 아. 있어요. 아주 그냥 쫀득쫀득 가서 들러붙죠. 아니, 상대방도 사실 음. 그럴 경우엔 거의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상대도? 솔직히 일방적인 감정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친구든 이성이든 내가 제가 좋아 보이고 내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 갖고 제가 좋다 이런 느낌하고는 완전 다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둘이 뭐 어떤 제스처나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아마 본인들 몸이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어지간히 둔하신 그렇죠. 분 아니고서야.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자석처럼 딱 끌리는 그 느낌이 네. 약간 기본적인 기질이나 성향이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을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거에서 좀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앞에 계신 양이님께서 사람을 되게 깨끗하게 좋아하시는 그런 성향이시잖아요. 네, 티 사람 없이 엄청 좋아하죠. 예, 사람을 뭐 따지지 않고 어느 잣대 기준에 재지 않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오히려 더 알아보기가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좋아하고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 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맞아요. 저는 그 끌리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약간 네. 그러니까 첫눈에 반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친구도 그렇고 누구라도 그렇고 저 사람에 대해서 뭐 잘 알지 못하는데 그쵸, 오늘 이 그쵸. 자리에서 내가 저 사람을 처음 봤는데 처음 보지만 직감적으로 그 왜 각자가 풍기는 그 에너지의 아우라가 있잖아요. 거기서 느낌이 와요. 근데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때 느끼는 게 케미라는 게 도대체 왜 벌어지는 거고. 이거 약간 워키토키 아닌가요? 무전기처럼 이렇게 수신 주고받는 뭐 그런 느낌 아닌가요? 약간 메이데이 감자 응답하라 나와라 오바 띠띠띠띠띠 약간 어떻게 보면 왜냐면 아무런 안면도 없는 사람인데 만나자마자 찌릿하면서 뭔가 이게 수신이 오고 가고의 약간 그 느낌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둔한 편은 아니라서 그런 걸 되게 빨리 캐치를 하고 그 느낌 그런 세세한 느낌을 뭔지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아는 편이라서 딱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그런 걸 느껴도 어쩌면 그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별로 생각을 안 하시거나 이렇게 느끼는데 둔감하신 분들은 분명히 본인이 느꼈지만 그게 뭔지 모르실 그렇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냥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그냥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느끼는 그냥 단순한 호감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네. 끌린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되게 편하게 생기셨다. 뭐 편한 느낌을 풍기신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만약 거기서 더 뭔가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고 이러면 저 사람은 나랑 좀 잘 맞을 것 같아. 얘기를 하고 싶어. 좀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라고 이런 생각도 좀 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한 게 이 케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네. 저 사람하고 나하고 꼭 무슨 막 가정 환경이 정말 비슷하고 뭐 살아온 환경이 너무 비슷하고 뭐 같은 전공을 했고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신기하게 이게 없더라도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이 다르더라도 자기가 배움이 살아온 다르더라도 인생이 예를 들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술 쪽을 전공을 했는데 네네. 같은 예술 전공자가 꼭 아니더라도 네네네. 전혀 다른 쪽에서
공부를 하고 그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도 그렇죠, 그렇죠. 그 파장 에너지가 맞는 사람이면 서로가 뭐 취미도 다르고 약간 입맛도 다르고 뭐 해도 태어날 때부터 라디오 주파수를 하나씩 갖고 네. 태어나는 느낌이네요. 만약에 그게 가서 짝짝 달라붙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통점이 없는데도 끝없는 대화가 되고 서로 끝없는 그 호르몬이 발동을 해갖고 그쵸, 그쵸. 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네요, 이거. 아 그렇죠.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환경적으로서 뭐 여기서 배웠고 여기서 살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그거는 딱히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그 자람에 영향을 끼치는 건 부모님이고 내가 어떻게 사는 거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약간 부모님의 영향력도 크고 내가 어떤 꽂혀서 내 거는 아니지만 이게 배움으로써 다른 길을 가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사실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않는 것 같아요. 환경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게 솔직히 이거를 따지고 들면은 안 중요하진 않아요. 살아온 인생의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무언가가 케미라는 게 이게 관련이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꼭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어떤 그런 정말 그냥 태초부터 정해져 있는 끌림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되게 방송이 점점 심도 있고 무게가 있네요. 장난 아니죠. 이런 얘기하니까. 운명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되게 나와 뭐랄까. 너의 새끼손가락에 묶여있는 붉은 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저희 방송 제목처럼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어쩌다 이렇게 됐지. 방송 진행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자님은 이렇게 네. 누군가한테 살면서 케미라는 걸 딱 나 쟤랑 네네. 친해지겠다라는 거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바로 앞에 계신 분이요. 앞에 계신 분도 그렇고요. 저도 어쨌든 회사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고 또 군대를 갔다 오면서도 느끼는 건데 그런 느낌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냥 딱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철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철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철장은 자기가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사람 앞에 철장이 있어서 다가가기 어렵다고 해도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철장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이에요. 진짜 공감돼. 그래서 항상 딱 그런 것 같아요. 딱 봐도 다가가기 쉬운 느낌이 저는 약간 이런 나랑 잘 맞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냥 쉽게 그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냥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 사람한테 느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굳이 뭐 내가 무슨 말을 좀 돌려서 다가가지 않아도 툭 던지는 그 한마디에 오는 그 반응이 나도 너무 좋고 그게 또 대화가 되고 점점 커져서 또 인연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방송까지 하게 되고요. 그런 상황들이 점점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 철장을 보는 건 개인의 어떤 성향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케미가 잘 맞는 사람 간에는 네. 모든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오던 어떤 대화를 하던 그쵸. 어떤 어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상황을 헤쳐나가는 게 굳이 문제가 없죠. 내가 뭔가를 되게 머리를 굴릴 필요도 없고 그냥 몸이 알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그냥 모든 게 그냥 이렇게 정말 물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잘 맞지 않는 사람하고 있을 때 밥 먹기 전에 메뉴 하나 고르는 것도 숨 막히죠. 숨 막히고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도 안 맞는 사람은 안 맞거든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 오늘 뭐 우동을 먹자, 오늘 뭐 짜장면을 먹자 해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는 그 반응 자체가 서로 안 맞는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람한테 오는 그 말투, 나한테 하는 행동, 뭔가 이런 것들이 그냥 벌써부터 나는 제가 불편하다라고서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는 에너지 자체가 그죠. 느껴져요. 그게 안 맞는 사람 그리고 신기한 게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호감이 꼭 안 생기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게 무슨 어떤 관계 선상에서든 간에 나랑 꼭 케미가 맞는 사람이 아니고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이어도 그냥 소소한 상대가 관계죠. 나를 굉장히 호감을 느껴서 친해지고 싶어 할 수도 음. 있고 나도 상대방한테 그러고 싶어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보면 정말 안 맞는 그 주파수가 안 맞는 사람이랑은 어떻게 해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끝없는 그런 왜 메비우스처럼 평행선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요. 뱅글뱅글. 그쵸. 예,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 간극이. 어쨌든 주제가 나랑 잘 맞는 사람이 누구일까인데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연애 얘기 빼놓을 순 없잖아요. 아 당연히 오늘 당연히 거의 여기에서 뭐 연애 얘기 빼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진짜 안 맞는 것 같은 사람하고 혹시 사귀어 본 적 있으십니까? 아. 정말로 어쨌든 처음에는 서로 호감이 있고 네. 느끼는 바가 있어서 우리 사귀자라고 해서 새끼손가락 걸고 연애를 하긴 했지만 시작을 밟았지만 밟으면 밟을수록 이거는 뭐 정말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나라는 연애를 혹시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양희님께서는.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를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천둥번개가 칠 것 같네요. 스튜디오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모든 게 다 안 맞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면 관계가 거의 시작이 시작을 안 했죠. 네, 안 됐겠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부터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누군가를 오랜 시간 알고 지내지 않았던 관계에서 몇 번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 그냥 상황. 몇 번 보고 어느 자리에서 보고 서로가 좀 외모가 서로 마음에 괜찮네? 들고 뭐 좀 이런 끌리네? 식으로 해서 그냥 몇 번 데이트 해보고 사귀거나 이랬을 경우에 굉장히 안 맞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몇 번.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끌림이 사실 근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데 사귀어도 오래 못 갈 거라는 걸 알았지만 뭐 일단 지금 좋으니까 뭐 얼마 못 갈 것 같지만 일단 사귀자라고 생각하고 사귀었던 경우도 있고 잘 맞는 줄 알고 만났는데 이게 뭐지? 라고 굉장히 어느 순간부터 당황을 했던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차라리 안 맞을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니까 일단 만나면서 생각해보자라고 생각한 경우엔 차라리 좀 쉬워요. 그렇죠. 기대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잘 맞는 줄 알고 만났다가 어떤 굉장히 큰 반전이 일어나면 그땐 정말 사람이 연인 관계에선 멘붕이 오거든요. 결국에 이제 안 맞는 사람하고는 어쨌든 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럼 그런 걸 느끼나요? 아니면 바로 하긴 뭐 만나면서도 안 맞는 거를 많이 느끼긴 느낄 텐데. 만나면서 안 맞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이 안 맞는 거를 그래도 서로 이렇게 잘 맞춰보려고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상대방한테 좀 그냥 상대방의 기질에 제가 맞출 수 있으면 맞춰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상대방하고 조율을 해보려고 하는 타입이에요. 예. 상대방한테 좀 선택권을 먼저 주는. 가만히 두는 거죠 일단. 가만히 둔다고요? 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거를 막 이렇게 해 나한테 맞춰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하지 말 안 하고. 저 사람의 있는 그대로 상태에 내가 맞출 수 있는지를 보고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만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타입이어서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쳐보고 나서 결국은 이건 안 되는 거다라고 헤어지기 때문에 항상 저는 만나는 중간에 알아요. 안 맞는 사람을.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내가 생각한 거 그러니까 만나고 있을 당시에 감정이 결부되었을 때 생각한 것보다 더 이게 안 맞는 사람이었다라던가 만나는 중간에 벌써 나한테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를 해도 딱히 어떤 계기나 헤어짐의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꾸준히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 헤어지는 거 진짜 너무 싫잖아요. 그냥 만나다가 갑자기 야, 너 왜 짬뽕 먹어? 내가 짬뽕 먹지 말라 그랬지. 너 나랑 안 맞아. 헤어져.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헤어져 보신 적 있나요? 약간 너무 자연스러운데? 뭐지? 이런 걸로 헤어질 수 없고 뭔가 사소하게 뭔가 안 맞는 거 같은데 네. 만나면서 근데 다른 부분이 또 그게 채워져서 계속 만남이 좀 길어지고 하는데 결국에는 안 맞는 사람은 결국엔 헤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량희님께서 했던 행동이나 이런 건 안 맞았는데 혹시 제가 그 상대방도 나를 좀 안 맞게 생각한 포인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이런 생각은 혹시 해본 적 없나요? 그런 생각은 당연히 해보죠. 저는 항상 굉장히 3D로 생각을 해요. 관계에 대해서. 나에 대해 생각해보고 상대방에 대해 생각해보고 제3자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일어나지 않은 오른쪽에서 상황도 왼쪽, 여러 가지 아래, 위아래 전부 위, 다 아래, 위, 아래 다 예. 생각해보기 때문에 한순간도 놓치질 않네요. 감각적으로 많은 부분이 깨어 있으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 하나가 정말 잘못을 해서 그런 게 반복이 돼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면 말 그대로 굉장히 진부한 얘기지만 모든 남녀 사이는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되게 핑계 같지만 가장 큰 이유예요. 성격이라.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안 맞으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잘못을 한 상황이 아닌데 내가 뭔가 저 사람하고 안 맞고 힘들어 한다는 거는 물론 상대방은 나처럼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상대방도 나랑 그렇게 잘 맞는다고 느끼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똑같은 하죠.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 네. 근데 연애를 하는 그 중간중간에 오는 그 사사로운 감정들을 대부분은 그냥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넘기고 뭐 조금 있으면 달라지겠지. 그냥 하는 행동이겠지. 이러면서 쑥쑥쑥쑥 지나던 것들이 네.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뭐 부록 모으듯이 쌓이다 보면은 그것도 처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버리는 느낌까지 그냥 확 버려버리는. 진짜 정말 근데 참 어렵잖아요. 네. 그 중간에 만나는 그 기간 중간에 이 작은 거 하나가 안 맞는데 그거 가지고 크게 확대시켜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까지 봐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그거 누가 할 수 있죠? 양이님 할 수 있으세요? 그거 가능한 사람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근데 이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나이를 먹으면 어느 정도 사실 그거를 부정할 순 없어요. 알아보는 경험이, 그러니까 뭐 사람을 많이 만나본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뭐 20대 초반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다 볼 수 있다라는 건 솔직히 좀 오만함인 것 다는 같고, 못 보겠지만 물론 뭐 어느 나이 때나 내가 그렇게 다 볼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오만함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이가 먹어가고 자기가 그만큼 사람 관계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경험치 중요하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약간 말투나 행동에서 그거 좀 보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저 모든 거에서 다 봐요. 그 사람의 네네네. 눈빛. 눈빛은 어떻게 보고서 판단할 수 있나요? 눈빛. 그 사람의 눈의 생김새를 보면 안 돼요. 생김새는 그 물론 안에 다 들어있나요? 생긴 거에도 성격이 배어 있지만 우주가 들어있나요? 그렇죠. 내 안에 우주가 내 만물이. 눈동자에. 정말 지금 밤인가요? 깜깜하네요. 제 눈동자는 언제나 밤하늘의 별들처럼 반짝반짝 촉촉하게 흰자가 빛나죠. 없이 깜깜하시네. 지금 완전 일식 중인가요? 그럼 눈이 지금 죄송합니다. 눈만 보면 안다는 거.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눈동자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눈꺼풀의 생김새 보고 약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관상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눈꺼풀이 그 눈에 여러분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제가 느꼈던 거,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을 가리는 그 눈꺼풀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진짜로요? 물론 의술의 힘을 빌리신 분들은 말투나 억양으로서 알 수 있고요. 눈은 이제 달라지는 개념이니까요. 그렇게 알 수 있고 눈꺼풀이 눈을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눈끝이 눈을 어느 정도 감싸서 떨어지는 그 각도 그런 것들을 보면 대충 저 사람의 성격의 디테일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는 없고요. 어떤 큰 성향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알 수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왜 알 수 있냐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해보면 누적되는 그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네. 저 눈을 가진 사람은 이랬어. 네. 저 눈을 가진 사람은 이랬어. 왜냐하면 다 눈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어느 정도는 또 맞더라고요. 제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이게 네.
이 얘기가 조금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죠. 관상이라는 게 그렇죠.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관상은 정말 그냥 생김새고 네.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먹어가서 사회생활을 음. 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자기 자아가 완전히 확립되는 시기 정도가 되면 관상이 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고양이상이고 강아지상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그렇죠.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이 살아온 감정의 베이스와 성격과 성향이 얼굴에 그 사람의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서 다 맞습니다. 드러나요. 예. 맞습니다. 그 가슴 안에 어떤 것을 품느냐에 따라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얼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내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보수적인 느낌을 품었다, 뭐 진보적인 느낌을 품었다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약간 얼굴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사람을 대하는 게 왜냐하면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냥 이렇게 약간 내가 어떤 감정을 가슴 안에 딱 품었다라는 그 감정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얼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감정이 계속 그냥 똑같은 감정으로 만약에 계속 쌓였다. 오늘도 이 감정이고 내일도 이 감정이고 나는 몇십 년째 이런 감정으로 쌓였다. 그러면 당연히 얼굴에 맞아요. 드러나겠죠. 양희님 지금 얼굴이 어디 내가 되게, 왕이 네. 될 상이로냐? 아니 되게 부으셨어요.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왕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삶 자체가 주인공이 또 본인의 삶을 잘 꾸려가시고 계시니까 제가 무슨 왕같이 살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네네. 이게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세요. 거울을 보고 본인이 몇 개월, 뭐 1년 뭐 이렇게 자기 얼굴을 딱 유심히 보면 그 어느 시즌마다 자기가 좀 가장 다르죠. 중점적으로 겪고 있던 감정에 의해서 얼굴이 나타나죠. 얼굴 느낌이 그렇죠. 다 다르게 생겨져요. 무슨 성형한 것처럼 얼굴이 다른 얼굴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낯빛도 좀 다르고요. 낯빛 자체가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그거에 의해서 얼굴 근육 모양도 달라지고 정말 그 자기 마음 속에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마음 이 얼굴 생김새에 어느 정도 그렇죠. 드러나기 때문에 한번 본인의 얼굴들을 잘 관찰해 보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많은 반성과 많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기 싫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분들 있으실 거예요. 굳이 거울 보기 싫으신 분도 있으실 건데 그럴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냥 빨리 셀카를 한 장 찍는 방법도 있죠. 빛의 속도로 그냥 착 찍어서 그냥 내 얼굴이 그냥 이러네 그냥 한번 보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셀카보다는 거울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왜 얼굴 얘기를 하고 있죠?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을 얘기하다가 그래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 또 그 음. 사람의 성향도 알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관상 얘기를 오게 됐는데 근데 다 연관이 되는 얘기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방송을 들으시면서 약간 해답을 저희가 주겠다라고 예상하시고 듣는 분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정말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을 이 방송을 듣다 보면 저 사람들이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를 집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지인 중에 청취자 1호분이 한 분 계신데 네네. 방송을 조금 살짝 한 템포 미리 듣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네네. 그분이 지금 약간 오늘 방송을 굉장히 아우, 기대하고 계신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분께 그리고 여러분께 네. 딱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뭔가요?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듣다가 좀 뭔가 내키지 않는 부분 있으시면 담아두세요. 담아뒀다가 저희 뭐 게시판이나 그런 데다 이렇게 써주시면 집중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오해 없게 깔끔하게 풀어드릴 거니까 일단 담아두시고 네. 킵해두시고 다음에 얘기하도록 해요. 어쨌든 그 케미를 느끼는 게 네. 상대방을 알아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눈빛이나 뭐 그렇죠. 사실 뭐 얼굴 생김새 이거를 떠나서 눈빛, 그 사람의 목소리 한마디 오는 어떤 네. 말투. 사실 가장 강하게 오는 게 저는 눈빛하고 목소리인 것 같아요. 목소리요? 네,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네네. 작년 정도쯤에 딱 깨달은 건데
제가 사람의 목소리에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깨닫게 됐나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 목소리에 내가 예민하다는 게 한번 목소리가 정말 안 좋은 사람하고 한번 연애를 아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어느 대화를, 자리에서 만난 대화를, 적이 네, 있는데 어느 네네.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너무 거슬리던가요? 유레카 이렇게 깨달았어요. 내 주변에는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 어떻게 목소리가 하나같이 좀 편안하고 듣기 좋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몰랐던 몰랐구나. 거고 제 주변에 목소리가 막 특이하거나 막 방방 뜨고 듣기 힘든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몰랐다가 그런 사람을 한번 딱 겪고 그날 또 그분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그냥 뭐 박차고 나오고 싶었죠. 네. 정말.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가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저랑 그 기류 파장이 안 맞는 목소리인 거예요. 주파수. 네. 근데 목소리랑 눈빛에 그 사람의 성향과 많은 성격들과 정말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양희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양희님은 이제 느끼는 부분이 목소리다라고 얘기했지만 듣는 분들도 지금쯤 뭔가 자기가 편안하게 느끼는 포인트가 하나씩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굳이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의 걸음걸이, 저 사람의 맞아. 뒷모습, 맞아. 그리고 저 사람이 다리를 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포괄적인 것 같아요. 하나로 정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걸음걸이도 앉아 있는 자세. 맞아. 뭐 그런 뭐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개를 떨구는 각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딱 나한테 느꼈을 때 저 사람은 그냥 내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그 포인트가 지금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포인트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게 네. 이렇게 지금 뭐 눈빛이네 목소리네 뭐 손짓 발짓 이렇게 하나씩 분리해서 그렇지 이런 거가 좀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사람의 그 아우라랑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게 아우라가 형성되는 그 안에는 그렇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주파수 성향적인 거나 그 뭐, 사람의 매력이던 매력 주파수가 FM인가요, AM인가요? 그거는 FM이었다 AM이었다 왔다 갔다 어우, 하죠. 정말 정확한 대답이네요. 그렇죠. AM처럼 하면 항상 방송은 이렇게 파워 타임처럼 이렇게 하는 거고 FM처럼 방송하면 언제나 FM for you. 이렇게 새벽에 듣기 좋은 목소리로 내일 다시 만나요. 우리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자, 모르겠지만 이런 방송이 FM입니다, 여러분. 잔잔하게 깔리는 방송. 근데 저희는 이제 믹스가 돼 있죠. 네, 갑자기 그런 거고. 굉장히 멀리 갔는데 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런 주파수들에 의해서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마음보단 뇌가 자꾸 발달을 하잖아요. 굉장한 JQ가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뇌가 개입을 직접적으로 많이 하죠. 갑질을 하기 네, 시작을 그렇죠. 하죠. 머리가 먼저 갑질을 네. 하죠. 네. 근데 이러다 보면 그 케미고 목을 다 떠나서 어느 순간 딱 그 고민을 하는 시점이 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딱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의 내면과 잘 맞는 사람 vs 나의 외면, 필요한 외적 요소에 잘 맞는 사람.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딱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의 선택은? 자, 돌림판 돌리나요? 두두두두두두. 네. 자,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만 고르셔야 돼요. 절대 섞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욕심이고요. 무조건 하나만 고르셔야 됩니다. 다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물론 있죠. 근데 저희는 그걸 찾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만. 그냥 청취자분들이 한번 하나 골라봐라. 저희 좀 떼쓰는 거예요. 골라봐라. 라고 이제 던져드리는 거니까요. 본격 강요 방송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근데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내면이나 외면이나 어떻게 보면 섞여 있는 거긴 한데 그렇죠. 이거를 또 구분을 하려면 구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내 친구, 그러니까 내 주변의 지인, 그러니까 친구를 다 포함해서 지인이라고 할게요. 네. 지인도 그렇고 특히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도 그렇고 네. 만약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사실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거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사실 살다 보면 그렇죠. 모든 걸 다 가진다는 게 그렇죠. 근데 그럴 경우에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로
나와 그냥 이 멘탈의 핵이 잘 맞는 나와 이 내면의 그런 인간적인 부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네. 기질을 맞는 사람. 그 기질이 잘 맞는 사람과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내 삶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외적 요소 물질적으로. 그렇죠. 그게 물질이든 인맥이든 인맥이든. 뭐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다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이죠. 네,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맞는지 이게 어려워요. 아마 주변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인도 그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나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20대 중후반을 넘어가서 그 이후에 미혼 남성 여성분들의 아마 가장 네. 고민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랑 정말 인간적으로 잘 맞는데 내가 생각하는 외적인 요소에는 맞지를 않는다던가 아니면 외적인 요소는 정말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더럽게 안 맞는다던가 그렇죠.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지려면 좀 기간은 오래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기간은 어느 정도 흘러야지 그래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초반에는 이제 이런 생각보다는 어쨌든 상대방한테 감정이 많이 쏠려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캐치를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캐치를 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지금 일단 좋거든요. 네, 너무 좋고 좋을 땐 뭐 하나요, 남자친구랑? 좋을 때? 네. 뽀뽀? 정말 딱 떨어지는 대답이네요. 항상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좋을 땐 뭐요? 많이 뽀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뽀뽀, 내일도 뽀뽀요. 항상 뽀뽀는 일상화돼야 되죠. 그래서 뽀뽀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노래 알죠? 그게 정말 정말 인생이 담겨져 있는 노래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방송이었습니다. 네, 정말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거지만 살면서 뽀뽀를 빼고는 뭐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쯤 정말.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얘네들 또 개소리를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여러분 같습니다. 뽀뽀 많이 하시고요. 네. 잘 맞는 사람. 오늘 이 주제가 네. 참 양이님한테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는 있지만 너무 좀 어려워요.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도 저한테 잘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금 헷갈리거든요. 헷갈려가지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사실 임시방편으로 내린 제 결론은 뭐냐면 내가 그냥 좀 더 괜찮은 상황에 되면 그 사람을 좀 더 케어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요즘 어느 정도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나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아마 그리고 뭐 여자분 남자분 구분 없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남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많지 않을까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고민 때문에 시작하는 연애의 발목이 또 잡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연애를 딱 시작하려고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쟤를 좀 더 알아보고 나서 연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끌리는 느낌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들이대서 바로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이게 어쨌든 나이가 조금씩 차기 시작하면 자기 모습 보여주기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나요? 앞에 계신 양희님께서는 뭐 거의 스케치북에 써서 다니시니까 뭐 너무 바로 앞에 다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 가슴에 써 있는 걸 읽기만 하면 되니까 쉬운데요. 다른 분들은 스케치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스케치북이 굉장히 작아지고요. 왜 다들 스케치북 없어요? 나만 있어? 스케치북도 있으시고 뒷주머니에 색연필도 가득 있으시잖아요. 저 한 360색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색씩 한 색깔씩 막 빽빽하게 칠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저도 사실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들었다,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헤어짐을 겪고 나서 내 마음의 문이 닫혔고 네가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나는 절대 너한테 다가가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남이나 연애가 다. 음, 그냥 이건 그냥 경험치 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지나간 연애는 그게 설령 나를 굉장히 아프고 힘들게 그렇죠. 하고 내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게 만들었던 연애였다고 해도 그렇죠. 앞으로 내 삶의 굉장한 발판이지. 거의 뭐 만렙을 찍기 위해서 가는 그렇죠. 경험치 쌓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냥하는 거잖아요. 내가 굉장히 많은 걸 겪고 힘들었던 연애일수록 아마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거의 뭐 음, 어떤 경지까지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약간 어쨌든 주변에서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늘 한 번씩 어떤 상황이나 뭐 이런 거를 맞닥뜨렸을 때 계속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물 흐르듯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이건 또 왜 그래? 아, 여기서 또 이건 왜 그래? 여기서 또 이건 왜 이렇게 한 번씩 짚고 넘어가고 이럴 때마다 지치기도 하긴 하는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약간은 내가 더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연애를 음. 하고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어서 또 혹은 다른 이유에 의해서 헤어지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상처를 줬어. 저 사람이 나빴어. 이게 다 저 사람 때문이고 나는 피해자야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나랑 그렇죠. 잘 맞는 사람이 뭔지에 대해서 저 아무리 연애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졌을 때 아무리 나한테 상처가 되는 연애고 나를 힘들게 했던 연애더라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에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렇죠. 나를 중심에 두고 이게 왜 안 맞았는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뭐 저 사람이 아프게 한 이유가 타당하던 타당하지 않던 내가 어떨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뭘 견디고 못 견디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면 전부 다 타산지석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나 말투로 흔들리지 마시고 네. 그 사람이 왜 그 말투와 행동을 하는지 혹시 그 시발점은 나한테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되게 사소하게 나는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귀는 사이다 아니면 뭐 가족이다 해가지고 내가 너무 편하게 대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반응이 온 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서 또 한 번 함정이 있다면 제가 짚고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뭔가요? 모든 걸 항상 자기 탓을 하고 모든 걸 다 나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너무 자기 탓을 하는 거에 습관화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예외예요. 자꾸 그렇게 작아지지 마세요. 이거는 그렇죠. 어디까지나 너무 남 탓만 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에 놓고 나랑 정말 잘 맞는 감정과 상황과 여러 가지가 뭔지를 고려해 보라는 얘기지. 네 탓 아니면 내 탓으로 이분법으로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절대 점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살짝 한번 여러분들도 다 눈치채고 계셨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네. 살짝 찝어드립니다. 어필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나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감자님은 네. 만약에 나랑 내면이 맞는 사람과 그 나의 아까 그 질문이군요. 외적 요소가 잘 맞는 사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지금의 감자님의 선택은? 내면이요. 알겠습니다. 네, 깔끔하죠. 왜냐하면 저희 방송의 주제 뭡니까? 인간에 대한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사람의 관심이 많고 저 역시 저한테 관심이 많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을 살 때 제가 편해야 돼요. 네. 편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혼자서는 살 수 없거든요. 네. 사람도 좋아하고. 네. 그러면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럼 거기에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동안의 연애를 거쳐오면서 되짚어 보면서 정말 제가 잘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곱씹으면서 요즘도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장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건 저는 마음이 맞는 사람, 내면이 맞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생활이 만약에 걸리게 되잖아요. 어쨌든 네. 연애를 하게 되면 둘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뭐 어디 뭐 뒷산 가서 나물 캐다가 뭐 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니까 생활적인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아까 먼저 드린 얘기긴 한데 조금 더 만족스럽게 가꿔 놓으면
나한테 내면에 맞는 사람을 더 저는 선택을 제가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제 생활력이 떨어지면 저한테 내면에 맞는 사람을 저는 선택을 제가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한테 맞는 사람이 저는 내면이 맞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벌써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편하게 내가 편하고 그 사람이 편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생활력은 어느 정도 있으면 나는 내면이 나랑 맞는 사람을 잘 대시를 하고 결혼까지 골인을 해서 같이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면이 맞는 사람이 중요하고 감자님이 네네네. 다 갖추고 있으면 어느 정도 네네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네. 상대방이 여자분께서 인어여도 도깨비여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저 그 중에 하나 고르라면 인어를 고를게요. 인어를 고르시는 이유는 뭔가요? 전지현 씨처럼 생기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냥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그냥 그 중에서 인어가 굉장히 끌리네요. 알겠어요. 네, 너무너무 좋네요. 두 분 행복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그럼 양희님한테 제가 또 반대로 또 질문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근데 뭐 내면이 맞는 사람, 외면이 맞는 사람 이 질문 좀 식상하잖아요. 네. 이런 질문 가지고 뭐 똑같은 얘기 들을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답을 일단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양희님께서 약간 아직 결론이 안 섰어요, 여러분. 아니야 결론이 섰어요. 근데 근데 왔다 갔다 아니 이게 어려워. 아까도 얘기했죠. 스케치북이 되게 두꺼워요. 저 사람이 두꺼워서 이것 썼다 저것 썼다 막 마음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질문은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니에요. 그래도 네. 제일 중요한 건 내면이긴 한데 그죠. 내면이긴 한데 내면이긴 하죠. 한데 혹시 그런 질문 스스로한테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냥 일단 이게 제 질문이에요. 그러면 남자 앞으로 연애를 할 때 네. 이것만은 진짜 포기 못한다고 생각되는 거 있어요? 인성이 개차반인 건 절대 안 됩니다. 인격 장애가 있다거나 인성이 개차반이라거나 인간이 안 된 인간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포인트가 인성. 그럼요. 사람의 됨됨이. 그럼요. 저도 네. 한때 남자 외모만 봤던 시즌도 있고 지금은 그럼 몇 프로 정도 외모 보나요? 외모가 안 보는 건 지금 아닌데 눈이 되게 커지셨어요. 외모를 안 보는 건 아닌데 외모를 네. 보는 기준이 많이 달라졌어요. 외모를 난 이제 안 본다가 아니라 솔직히 외모를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지만 저는 안 보지는 왜 이렇게 못하겠고 듣기 불편하죠? 얘기해 보세요. 네. 예를 들면 좋아하던 네. 얼굴 상이라던가 이런 네, 것도 예전에는 굉장히 예를 들면 뭐 강동원이요? 강동원 씨, 주지훈 씨 이런 얼굴 그런 모델 같은 샤프한 느낌을 좋아했다면 네네네. 이게 여러 경험이 쌓이면서 네네네. 경험도 외모에 배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외모의 기준이 몇 프로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뭐 지금 본인 취향 얘기하신 시간 아니고요. 하고 싶은 개인적으로 뭐 듣고 싶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기준이 나는 외모를 몇 프로고 내면적인 그냥 이런 것들을 몇 프로다. 요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이거 몇 프로 어렵다. 외모 20%? 외모 20%. 그럼 80%는 인성. 인성이 80%가요? 안 돼. 이게 나는 인성 그러니까 그 인성 나요? 인성은 퍼센테이지에 넣기보다 네네네. 인성은 디폴트로 깔고 가는 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인성을 제외한 나머지를 봤을 때 인성은 기본적인 거고. 그거를 솔직히 근데 그 기본적인 인성을 그러니까 양희님의 그 기준에 맞추는 기본적인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을 거예요. 아예 난 배제하는 소중하니까요. 거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성이 있다고 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인성이 무슨 디테일한 성격이 아니라 인간적으로의 누구를 만나도 네네. 저 인간 왜 저래라는 소리 안 들을 만한 기본 인성이 된 사람 중에서 외모가 20%인 거는 제가 도저히 연애를 아무리 그거 기준을 포기하고 만나봤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안 되고 헤어져 봤다거나 이런 걸 봐서 제가 요거는 옛날에 이게 80%였다면 지금은
20% 정도이지만 내가 0%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게 좀 있고 저는 그리고 그런 거 몸 좀 안 꼬셨으면 좋겠어요. 왜 몸을 꼬면서 얘기하시는지 왠지 모르는데, 부끄러. 그렇죠? 약간 고백한 것 같죠? 근데 이것도 저는 제일 네. 중요한 건 네네. 똘끼. 똘끼. 똘끼 저랑 안 맞으면 저는 어, 이것도 제가 이제 요즘 나이를 먹으면서 남자를 만날 때 거의 뭐 실험을 하고 있죠. 이게 맞나 저게 똘끼의 맞나. 그 100% 본인 기준에 내 똘끼가 100% 기준에 한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어떻게 내 똘끼를 저는 퍼센테이지로 120%라고 생각하거든요. 감히 내 똘끼를 퍼센테이지로 정의하려 들지 마세요. 저는 항상 그 찰랑찰랑 넘칠 것 같은 그 똘끼를 줄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서 지내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 뭐랄까 그 약간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시는 것 같아요. 똘끼가 그냥 뭐 자가 발전이라고 하죠. 자가 발전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뭔가 여러분 그 태양광이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햇빛 많이 쐬면 똘끼가 무궁무진하게 생성이 돼요. 그거 보는 맛이 되게 쏠쏠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것 같고요. 이것도 포기하려고 한번 이런 게 없는 사람도 좀 만나봤어요. 약간 건조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거기다 저는 미성년 시절부터 예술 계열에서 아예 그렇게 전공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주변에 예술 계열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서 저는 그냥 제 기준에는 그런 게 되게 평범하고 당연한 건데 특이하잖아요. 좀 예술 계열에 네, 계신 그러니까 분들이. 굉장히 특이하지 않고 이래도 어느 정도의 약간의 그런 감성 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거기다 이제 제 주변에는 제가 그런 수집하는 부류의 인간 유형들이 다 어느 다 정도 비슷하죠. 카테고리가. 꼭 똘끼가 저 같은 똘끼가 없어도 다른 부류의 똘끼들이 인간을 굉장히 수집하신다고요? 나한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잘하는 다 잘하는 사람들의 부류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하는 사람들한테 부류. 다 내가 가질 거야. 아.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똘끼에 대한 걸 굉장히 오해를 해요. 네. 지금 굉장히 뭐 막 특이한 막 또라이 막 이런 막 방송에서 어떤 개그 프로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막 말도 안 되는 캐릭터의 또라이 막 이런 것들을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똘끼는 자기만의 확고한 색이 독특한 색이 있는 그 자아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제가 가지고 뭐 있는 그냥 색이 굉장히 어떤 매력적인 색이라기보다 단순한 양이님이요. 네 또라이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 생각은 양이님의 하지만 색깔을 제가 하나로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싫은데 싫은가요? 얘기를 해드리면 양이님한테 어울리는 색깔은 문득 그냥 떠오르는 건데 그냥 회색? 죽여버린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 웃겨서. 여러분 그리고 공단에 가면 연기 뿌옇게 나와가지고 그 위에 약간 되게 흐릿하고 회색빛 나잖아요. 약간 공단색?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많이 혼합이 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색들. 그게 좋으시겠어요? 감자님은 흙 안 털어낸 시꺼먼 감자 같은 느낌이라서. 감사합니다. 유기농이죠.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 어쨌든 나한테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다 이게 나한테 내가 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되게 사소하거나 이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면 말 그대로 절대 제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양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나는 인성이 절대 중요하고 포기 못해. 그거랑 어떤 똘끼 코드가 나랑 맞는. 맞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대로 포기 못하는 그 부분. 네. 그 부분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그 관심 있는 그 상대와 그게 잘 맞아야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잘 맞는 사람이 아닐까. 제일 중요해요. 감성의 그죠. 온도라든지 그죠. 나의 어떤 그런 나만의 캐릭터와 잘 맞는 케미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인성은 누구한테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만의 이제 코드라는 게 이런 뭐 똘끼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똘끼도 결국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본인이 가진 감성의 온도, 본인이 가진 온도. 에너지 레벨, 에너지의 레벨. 네. 되게 뭔가 표현이 아주 좋네요. 그런 거 저는 풀밭에 그냥 네, 비글처럼 풀어놔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 저는 그냥 막 신난다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는 그쵸, 사람인데 그쵸.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정말 너무 매력적이고 막 공유 씨처럼 생기고 막 이랬는데 난 집 밖에 나가지 않아. 공인데 메밀밭에 가둬놔. 그렇죠. 메밀밭으로 너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난 여기서 언제나 책을 보지. 넌 거기서 그림을 그리렴.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막
네가 이렇게 되는 나한테 거죠. 그렇죠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억지로 제재하는 것들, 네. 그것도 말 그대로 불편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커가면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거구나라는 감정까지 이제 살이 붙게 되니까 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시는 누가 나중에 제 짝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모든 후보군에 계신 남자분들께 후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저를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가둬지는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굴뚝의 연기 보이시죠? 굴뚝의 연기를 뭐 아무리 뭐 여러분 막는다고 해도 어디론가는 셉니다. 어디론가는 새서 씩씩 빠지니까요. 밥 뜸들이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혹시나 지금 말씀하시는 양인님 같은 분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라는 어떤 설명서 같은 거네요. 오늘 방송이 그죠?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쯤에서 잠시 네, 우리 브레이크 타임을 잠깐 음악을 좀 한 5초 정도 깔게요. 좋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정지하시고 화장실을 다녀오신다거나 물 한 잔 먹고 오세요. 네, 잠시 쉬고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네. 자, 여러분 양희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내가 왔다. 컴백. 홈. 자, 그럼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우리 아까 뭐 네. 일부에서 했던 얘기가 뭐 여러 가지 뭐 약간 두서없이 흩뿌리긴 했지만 결국은 네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게 케미적인 부분과 내면이 맞는 사람, 외면이 맞는 사람을 택한다면이라는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잠시 쉬는 타임을 가졌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는 제일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나는 사람들한테 대할 때 네. 적어도 이렇게 인사도 좀 잘해야 되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그냥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좋은데 내가 연애하는 사람은 그냥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거를 내가 포기를 못해. 중요한 거는 그냥 저 사람이 인사 안 하면 그냥 인사 안 할 수 있지.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나는 죽어도 사람의 됨됨이를 그런 걸로 판단을 하는데 네. 그런 걸 나의 잣대는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을 하는데 네. 그 사람이 내가 가진 그 잣대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나와 안 맞는 사람이 되는 기준에 좀 부합하는 거 아닌가. 아,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죠. 음, 여기서 그러면 감자님은 네. 나는 절대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꼭 연인이 아니어도 네. 절대 난 허용할 수 음. 없다라고 하는 가장 큰 것들이 뭔가요? 저도 량희님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한테 내뱉는 말투예요. 말투. 아, 진짜 중요해. 저는 이게 이 말 한마디와 말투만 들어봐도 대충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 전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 사기꾼처럼 사람한테 비즈니스적으로 대하는 거 말고요. 네. 그거 말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특히나 가장 편한 사람한테 대할 때, 아, 맞아요. 그러니까 오래 알고 지내고 편한 사람한테 혹은 가족한테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왜냐하면 내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뭐 가면을 쓰고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배제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애를 하면서도 그 부분을 좀 제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네. 포괄적인 거를 이렇게 두고 연인한테와 연인을 제외한 내 주변의 지인들한테 네네. 연인한테는 이거는 안 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여기까지는 허용 뭐 이런 게 내 있나요? 여인한테 그렇죠. 내 연인은 이것까지는 하면 안 되는데 네. 이것까지 하면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은 뭐 이래도 상관없는 거 네. 그런 범위라고 할까? 근데 어쨌든 저는 주변 사람도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따뜻하게 말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안에 들어있는 마음씨도 따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감정이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기어 올라와서 말로 내뱉어지는 거기 때문에 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자친구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하지 마 해도 되는데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면 안 돼. 그 기준보다는 여자친구가 하면 안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해도 돼. 뭐 이 얘기죠? 네, 정리를 할게요.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여자친구한테는 이거 허용 안 되지만 지인들한테는 여기까지는 괜찮아라는 그런 다른 기준이 있냐는 걸 물어본 거였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왜 혼란스러웠냐면 네. 이성 특히 여자친구를 만날 때 저는 기준을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 절대 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뭔지를 보고 싶고 그게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기준이 없어요. 이 기준이 없고 절대 안 된다라는 거는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있지 않나요? 이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왜 연인들하고 지인 관계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인들한테는 이 정도 선까지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어도 이 정도 선까지 인정하고 넘어가고 봐주고 넘어가지만 연인한테는 그 기준이 더 타이트한 거죠. 되게 뭐 저도 연애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네.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하는 어떤 개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네. 연인이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 안에 가둬두고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관리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네. 가까이 두고서 필요한 것만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양희님 질문에 약간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하는 이유도 그런 기준 자체가 저는 약간 무의미한 상황이 왔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장난 아니네. 그렇게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그거에 맞는 사람을 제가 고르고 더 잘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연인을 가둬두고서 넌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 게 네. 저는 그 말을 뱉는 그 상대가 좀 나중에 자기가 상처 받을까봐 좀 약간 어떤 이 사람이 나를 떠날 것 같은 어떤 느낌? 그러니까 가둬두는 느낌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상대방을요? 네, 상대방을 가둬두는 느낌이라 듣다 보니까 제 얘기를 너무 하긴 했는데 양희님은 어떤가요? 갑자기 토스하시네요. 네, 그래야죠. 저희 뭐 거의 더 이상- 배구하듯이 하는 거니까 실시간으로. 더 이상 얘기하다 보면 큰일 날 것 같은가요? 그것도 그렇고 제 목소리 이렇게 오래 들으시면 잠드실까봐. 좀 졸리실 것 같기도 하고 좀 무겁잖아요. 무거워서 많이 다운되니까 좀 하이톤의 양희님 목소리를 좀 들어야죠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은 뭐 그렇게 되게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작합시다. 벌써 목소리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성숙한데 뭘 가래 끼셨어요? 왜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친구와 연인과의 그 기준을 두는 게 있나요? 혹시 이건 하지 마, 이건 해도 돼라는? 이게 저도 애매한데 네. 제가 연애를 해보면서 느껴보니까 저도 그게 있더라고요. 지인들한테는 여기까지 허용하지만 내 남자친구한테는 기준이 훨씬 타이트한 게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그러면 그 기준이라고 얘기하면 좀 모호하니까 그냥 한 가지 예로 들어서 기준 하나쯤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나한테 이거는 꼭 해야 돼라는 그 기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는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지인들은 사실 달라요. 아무리 음. 자주 보는 친구고 뭐고 해도 다르죠. 뭐 같이 살고 정말 맨날 보고 이런 거 아닌 이상 좀 다른데 연인 관계라는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1대1의 관계에서 친구들은 설령 예를 들어서 뭐 좀 욱하고 가끔 그래도 뭐 대단히 나한테 막 큰 무슨 나랑 있는 자리에서 그러지 않으면 그냥 사실 상관없거든요. 상관없죠. 근데 내 남자친구가 욱하는 건 굉장한 문제가 되거든요, 나한테. 나와 함께 있으면서 뭔가 서로의 다툼이 있을 때 그 욱한 걸로 나를 잡으려고 든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 남자 뭐 친구가 목소리가 야 뭐 기집애야 너 어쩌고 막 이런 좀 듣기 힘든 목소리를 가지고 정말 듣기 있다고 힘드네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네. 걔랑 전화 통화 매일 안 하고 맨날 보는 거 아니면 뭐 그냥 제 목소리가 좀 항상 좀 그래 하고 말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자기야 이런 목소리면 전화 통화하고 싶겠어요? 힘들어요. 많이 힘들죠. 항상 만나서 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는데 매력이 뚝뚝 떨어진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요즘 들어서 이제 신경 쓰게 된 부분 바로 그 목소리인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근데 약간 너는 친구들은 해도 되고 내 남자친구는 해도 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량이님의 어떤 그 이거는 포기 못해라는 그 남자의 기준 아닌가요? 그냥 이건 남자의 기준. 그런 것도 있고 남자친구랑 이게 기준이 애매하네요. 그런 게 되게 좀 애매해요. 많거든요. 혹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네. 혹시 의존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가요? 남자친구한테 많이 의존하게 되나요? 아니면 상대방을 내가 좀 품게 되는 스타일인가요? 사실 솔직한 마음은 되게 의지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연상만 만나요. 저는 내가 의지하고 싶어서. 네, 저는 그러니까 그게 뭐 내가 저 사람한테 뭐 모든 거를 뭐 나를 뭐 키워라 뭐 이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보다 어릴 때부터 저는 동생이 있는데 네. 항상 언니 오빠에 대한 그런 고픈 마음들이 있었고 동생분을 언니라고 생각은 안 하죠, 잘 동생분이. 동생은 저를 뭐 그냥 거의 뭐 동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우리가 나이 차이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그렇게 뭐 저를 뭐 그렇게 대단히 언니라고 생각을 안 하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게 언니 같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오빠와 이게 언니한테 항상 이게 동경의 마음이 그런 좀 동경의 있어서. 마음이 남자친구한테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남자가 만만하면 못 만나요. 근데 동갑이나 연하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베이스가 연하는 당연히 남자로 안 보이고 동갑은 뭔가 야라는 호칭부터가 저는 좀 그냥 오빠였으면 좋겠고 제가 남자를 볼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리스펙인가요?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이 때문에 꼭 그게 정신 연령이 정해지는 건 나이는 아니지만 사실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도 저보다 일단 나이가 어느 정도 많으면 삶의 경험도 뭐 그만큼 그렇죠. 있고라는 뭐 어느 그렇죠, 정도의 그렇죠. 베이스가 깔리는 안전한 그런 라인이 있으니까 그 오빠라고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아, 오빠 하는 걸 좋아하나요? 그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나보다 그 연상의 남자 자체가 좋아요. 그 오빠의 두 글자를 좋아하시는군요. 오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디 빠지셨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들으시면서 남자분들 중에는 뭐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제가 이제 한 번 더 해주세요. 제가 뭐라고 할까 좀 귀여운 오빠로 되게 뭐랄까 아주 귀여움 철철 넘치는 오빠로 한번 해주세요. 제가 먼저 카페에 앉아 계시고 제가 갑자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들으시면서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문 열고 들어오면 멀리서 오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알겠어요. 량이야 오래 기다렸지. 오빠 왔어? 먹고 가. 오빠도 갈게. 진짜 박차고 일어나고 싶네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바로 앞에서 들었을 때 좀 많이 다르니까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오빠를 네. 오빠 왔어? 오늘 나 안 보고 싶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눈 기생 쪽 아닌가요? 그 약간 느낌. 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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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마담 내가 왔어. 여러분 정신 없으시죠? 오늘 우리 그 죄송합니다. 저희 무슨 얘기했죠?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정신을 중간에 가다가 종착역이 있는데 자꾸 서요. 갑자기 네, 자꾸 뭐 갈아타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내려서 갈아타려고 하네요. 저한테 그걸 네. 물어보셨었죠. 남자를 만날 때 절대 안 되는. 남자친구와 친구들한테 기준이었죠. 네. 남자친구는 안 되고 친구들한테는 되는 네. 그런 기준들이 남자친구한테 안 되는 있는데 건 전 많아요. 남자친구는 친구는 돼도 남자친구는 안 된다 이런 거 그러면 많아요. 어떻게 여기서 보면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나열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했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남자친구한테 바라는 것들이 많다라고 치면 그럼 네. 반대로
남자도 분명 나한테 바라는 게 많을 건데, 네. 그죠? 네. 그러면 혹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요? 네, 내가 남자를 만나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 왜냐면 내가 이만큼 바라면 네. 상대방도 뭔가 나한테 매력을 찾고서 그게 충족돼야 되는데. 근데 제가 바라는 것들이 네. 뭐 남자가 뭐 나한테 뭐 명품 백을 사주고 그런 뭐 거 말고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네, 그런 걸 거 바라는 말고요. 거예요. 제가 뭐 미미며 이렇게 하면 남자가 мя미며 이렇게 누구세요? 여보세요? 해줄 네. 수 있는 네네네. 그런 미미랑 매미요?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네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이렇게 거요? 그렇죠. 그렇게 그게 올 수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 거죠. 오가는 그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중요한 거다. 그럼 네. 실제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시도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일상이 이런 식이기 일상이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하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거예요. 내가 그게 만약에 안 오면?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네. 저는 늘 똑같고 상대방이 저한테 이거에 시너지를 일으켜서 더 폭발해서 둘이 같이 그냥 팍 터지느냐 아니면은 미미매매 하다가요. 아니면 이게 네. 딱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차단이 당하거나 아니면은 너 지금 뭐해? 아니면은 그냥 상대방이 멘붕이 오는 그냥 거죠. 이게 갑자기 뭐지? 뭐 남자친구가 피식 이렇게 웃든가. 쟤왜 뭐 하는 거야? 뭐라고? 뭐? 알았어. 재밌다. 오늘 기분 좋은가 보네. 나도 재밌어. 뭐 이런 건조한 말들. 나랑 안 맞아. 안 맞는. 실제로 많이 안 맞아서 헤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참. 그러는 감자님은 많이 안 헤어져 보셨나 봐요. 일단 저희가 연애의 경험이 없었으면 이 방송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방송 자체가 되게 불가하고요. 아마 연애 왜냐면- 특집 방송하면 할 말 둘 다 많을 거예요. 네, 오늘 주제만 봐도 이 주제는 뭔가 녹아 있는 경험치가 많아야지 얘기를 꺼낼 수가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 주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좀 깊게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좀 되게 맞아요. 어렵네요. 되게 어렵고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이건 안 돼, 이건 돼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는 거, 그 찾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정말 네. 중요한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듣는 분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약간 이제 반 장난 섞어서 네, 저는 뭐 남자한테 뭐 되고 안 되는 거 많아요라고 얘기했지만 네. 이게 뭐 정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단편적으로 뭐 내 앞에 꼭 숟가락을 놔줘야 돼, 뭐 차문을 열어줘야 돼, 뭐 네네. 이런 조건이 많다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쯤 되니까 저를 스스로 완벽하게 알진 않지만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꽤 많은 거를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저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제 앞에 계신 감자님의 많은 도움이 있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저를 알다 보니까 그런 게 기준이 명확해진 거죠. 어느 정도. 그렇죠. 아직 뭐 감자님처럼 나는 그냥 무해 상태에서 뭐 받아들인다까지는 저 저는 무해 상태 아닙니다. 저는 근데 네, 그렇게까지는 못 가겠어요. 저도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터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네네. 근데 지금의 솔로 상태인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나 자신에 대해서 특히 마지막 연애가 끝나고 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걸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음. 그 헤어지고 나서 스스로에 대한 생각들, 그러니까 헤어지고 사실 너무 외로움에 몸부림치면서 바로 다음 연애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소개팅도 바로바로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안 되면 얘는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근데 사실 그런 탓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직 누굴 만날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맞아요. 누가 들어올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럴 때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더 오랜 시간을 좀 외롭더라도 조금 더 지내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많이 깊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최근에 연애를 이렇게 실패로 어쨌든 헤어졌으니까 실패라고 할게요. 최근에 이렇게 실패한 연애를 하게 됐는데 내가 왜 얘랑 헤어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왜 헤어졌는지 분명히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헤어졌겠죠. 설령 상대방이 굉장히 그러니까 진짜 무슨 말도 안 되게 범죄 수준으로 나를 때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서는 상대방이 설령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어서 헤어졌더라도 네네. 그냥 이 탓을 하고 이 연애의 기억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왔던 나와 저와 사람의 서로의 반응과 시너지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설령 만약에 나한테 정말 나쁘게 대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거를 감수하고 당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다 결국은 헤어졌다고 하면 그렇죠. 내가 왜 나는 그거를 감수하고 여기까지 끌고 만났지? 오고 만났는지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예. 헤어질 수가 없었던 건 저 사람 때문이고 이게 아니라 그런 만남이라고 쳤을 때도 내가 왜 여기까지 이걸 끌고 왔는지 네네. 내가 왜 그 상황에선 그걸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 가지 나에 대해서 음. 중심을 놓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음. 많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 맞습니다. 이게 나랑 잘 맞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자꾸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이런 사람은 안 돼.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좋아라고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네네. 조건을 나열하다 보면 네. 진짜 나랑 맞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중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놓고 자꾸 내 친구로 두고 싶어 하고 비즈니스 그게 파트너로 두고 싶어 조건이라고 하고 얘기하기보다는 욕심이잖아요. 약간 나한테 그렇죠. 없는 거 채우는 거잖아요. 연인도 그런 식으로 고르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모두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도 안 좋을 경우는 사실 별로 없긴 하지만 모두가 말하는 그런 그 대중적인 기준이 나와 잘 맞는 사람은 꼭 아니거든요. 모두에게 그냥 그렇습니다. 괜찮은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일 뿐이지. 한 가지 아시면 좋을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게 네.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상대방이 다 안아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큰 오산이세요. 그거는 진짜 네, 큰 오산이고 내가 무엇을 해도 다 감싸줄 거고 연인 사이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게 되면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나한테 맞는 사람 한 명 딱 찾으면 어쨌든 지금도 저희가 잘 맞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까지 하고 있지만 인생이 진짜 재밌어요. 맞는 사람하고 그냥 얘기만 그냥 주고받아도 딱히 어떤 상황이 오고 내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오고 가는 대화에서 서로를 챙겨주는 마음들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연애 대상과 결혼의 대상으로서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변에 나한테 맞는 사람을 친구로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나이 먹으면서 사실 20대 초반, 중반까지는 연애 한번 시작하면 정신 없었어요, 그냥. 근데 1살, 2살 먹으면서 친구가 얼마나 살면서 중요한 존재고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피부로 깨닫고 그쵸. 있고 늘 내 옆에 있으니까요. 네, 네. 정말 이게 남자도 중요하고 여자도 자기 이성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그럼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서로에게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씩 하죠. 네,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네, 좋아요. 네, 그러면 먼저 하시죠. 먼저 하세요. 아니요, 제가 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먼저 하시면 제가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얘기하다 우실까 봐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먼저 하시면 저 바로 할게요. 전 좀 울 것 같은데. 되게 사기치고 있네요. 그러면 왜냐면 왜 이런 얘기 했냐면 아마 문득 떠오르시는 분 있으실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내 주변에 이렇게 나한테 고마운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있는데 굳이 내가 여기저기 가서 막 되게 찾고 있었던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금 더 뭐 전화 통화를 하든 문자로 하든 그냥 조금 더 살갑게 나한테 잘 맞는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표현을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럼 표현하시죠. 저한테. 알겠습니다. 네. 어,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무게 잡지 말고 부담되니까요. 그냥 뭐 아주 지금 여우주연상 청문회인가요? 받는 기분으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좀 예,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가만히 드릴게요. 네. 감자님, 언제나 존경하고 제가 언제나 참 많이 아낍니다. 언제나 이 어린 양을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송에서 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알면 됐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감자 씨, 거의 이제 감자님? 마무리를 여보세요? 해야 될 시간이에요. 야! 네. 저한테 네, 고맙다고 오세요. 하세요, 빨리. 아, 그럼 저도 진지하게 액션. 네, 진지하게 앞에 계신 저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혹시 울게 될까봐 차마 입을 떼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사기치지 그래도 마시고 빨리 얘기하세요. 눈물 꾹꾹 참으면서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늘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무슨 질문을 해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저에게 답변을 해주고 제가 어떻게 놀려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도 그걸 다 감싸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제 주변의 존재이기 때문에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량인님께서 잠깐 눈물 좀 닦고요. 웃기고 있네. 량인님께서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좀 어려워요. 제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또 차지하고 있고 또 같이 공감되고 꾸려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제 인생을 재밌게 밝혀주는 사람이에요. 네, 제 인생을 재밌게 밝혀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그래서 더 잘할 거고요. 그래서 뭐 잘할게요. 항상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거의 1년에 한 번씩 듣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 1년에 한 번씩 거의 뭐 머리끄댕이 잡고 대판 싸우는 상황들이 꼭 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없습니다. 너는 그때 다 그거 거짓말이었다라고 하고 어떻게 항상 뭐 여자분의 머리를 잡고 제가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머리는 안 잡는데 모가지 잡고 뒤통수 때리고 막 이러지 않으시나요? 글쎄요. 그거는 되게 어렸을 때 얘기 같고요. 아 이제 그런가요? 저희 이제 마무리 지어서 오늘의 주제를 좀 가지고서 마무리 짓는 시간으로 이제 한번 알겠어요. 가볼까요?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방송 끝나고 이따 마저 얘기해요. 네, 넓은 마음 항상 감사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사실 제가 만나는 거잖아요. 웃기고 있네. 어쨌든 여러분 갑자기 약간 감자와 량의 절친 노트 같은 느낌으로 그냥 왠지 주변에 저희 같은 사람들, 저희처럼 관계가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오래도록. 그렇죠. 저희는 그러니까, 사실 네네네.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이제 한 번쯤 멀리서 찾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시니까 조금 더 그분에게 집중하라는 뜻에서 그래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네요. 내 주변에 오랜 시간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아는 사이로만 지낸 사람이 아니라 네. 오랜 시간 나와 정말 가깝게 많은 정을 나누고 지낸 사람들은 그만큼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당연히 있죠. 음. 당연히 있는데 사실 이유라는 걸 안 찾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유가 얘랑 나랑 이렇게 편해서 만나는 거야라는 딱 부러지는 단어나 문장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서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초반에 뭐 주파수 얘기 같은 것도 했지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없는 그 통함이라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느낌적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분법으로 나눠서 난 얘랑 이래서 좋고 싫어라고 나눌 필요 없고요. 그냥 편하게 다가오면 편하게 만나시고 대신에 그 편한 대상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를 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편안하다는 거는. 네, 그렇죠.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인생에서. 한번 각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꾸 저희 그 청취자님들한테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너무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과연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조용히 할게요. 아니 근데 그냥 네.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게 아니라 네. 그냥 감자님이랑 저랑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 작년부터 되게 이런 얘기 많이 또 했었을 때 항상 내린 결론은 결국은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나를 똑바로 보고 나를 잘 알아야 자신의 객거나. 그쵸.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지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설령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선택이 나랑 내면이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것들이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고 해도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내 밑바닥을 정확히 본 다음에 내가 선택을 그렇죠. 그렇죠. 했을 때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휘말려 가서 이건 것 선택했을 같아라고 때랑은 했을 때는 굉장히 앞으로의 삶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르죠. 해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왔는데 자기를 그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좀 더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냥 독방에 가둬놓고 독방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 가둬놓고서 너에 대해서 생각해 한다고 해서 생각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감자님은 작년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너 집 밖에 나가지 말고 핸드폰도 만지지 말고 컴퓨터 켜지 말고 가만히 벽 보고 생각만 좀 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제가요? 그러셨나요? 제가 그랬다고요? 네. 아, 그 질문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나요? 생각이 딱 나네요. 왜냐면 애가 나가면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지. 거의 반 정신이 나가 있었으니까 제가 그러라는 건 너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너의 신변이요, 신변. 밖으로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자꾸 누군가한테 해코지할 것 같고 약간 이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거지. 너를 구속하고 가두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그게 명상을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었나요? 아니고요. 모두가 좋자라는 의미에서. 그러면은 제가 그런 역으로 느낌. 물어볼게요. 항상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감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자기 아유. 객관화를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신가요? 이제 이런 질문 사실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사실- 넘겼어요. 네, 근데 사실 많은 가르침을 준다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냥 혼자서 많이 해요. 그러면서 아팠던 부분을 저는 되풀이되지 말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내가 아픔을 느끼는 게 남들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목소리는 이렇지만 제가 좀 약간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아픔을 느끼는 거에. 그래서 웃어요? 아니요. 아니 얼마나 예민하신지 제가 알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 생각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 네. 그 방법들과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음흠. 점점 좀 강한 음. 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하다라는 의미가 누군가를 이렇게 제압하는 강함이 아니라 맞아요. 제가 그냥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에 제가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내가 좋으면 됐어라고 해서 사실 그냥 직진을 하는 느낌이지 사실 그런 것들이 쌓여있지 않으면 주변에서 오는 어떤 유행에 대한 것들, 주변에서 하는 말들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사람이.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그 흔들림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오늘의 주제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잘 맞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많은 선택에 영향을 계속 미치게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는 약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매체 같은 거를 잘 안 봐요. 안 보고 뭐냐면 관심 있는 부분만 그냥 집중적으로 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공감을 잘 못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매체나 정보들이 사방에 널려 있잖아요. 네.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사실 스마트폰 열고 네이버 하나만 열어도 볼 기사들이 진짜 세고 셌어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사람한테 혼란을 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 않게 보는 모든 것들, 내가 습관으로 보는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나의 자아와 성격과 가치관에 모두 다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만 보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정보를 걸러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지 난 이게 좋아서 거기서 파생되어서 다른 것도 관심을 가져서 보게 되면 진짜 몰입해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진짜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좋아하는 거를 찾게 되면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네. 좋아하는 게 뭔지 벌써 나는 알았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의 영향력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네. 별로 안 흔들리시나요? 요즘은 사람에 대한 흔들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뭐 여러 가지 사회 흔들리는 게 관념이나 하나 있죠. 뭐요? 너요.
네가 짜증나게 해요 가끔씩. 아니 제가 뭘 짜증나게 하는 건 항상 감자님이죠. 뭐랄까 농담이고요. 그렇게 농담이고요. 지금은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 뭐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흔들림이 왔을 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버릴 수 있어요. 오. 네, 대수롭지 않게 이게 나한테 영향력이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판단해서 버려야지. 왜냐면 그게 나한테 좋거든요. 안 그러면 거기에 누구처럼 계속 빠지게 되면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요? 그 세상 5만 가지의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을 제가 한 명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남잔가요? 저희 사람이 귀가 2개잖아요. 그분은 글쎄 한 7개? 그러니까 듣는 것도 많고 눈이 2개인데 그분은 뭐 한 6개? 그러니까 듣고 보고 하는 게 너무 열려 있어요. 그 감각 기관이. 그래서 그분이 한분 뭐 뒷주머니에 스케치북 꽂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만 봐도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자기한테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그러니까 감각을 여러분 열어놓으실 때 적당히 열어놓으시고 내가 좋아하는 매체랑 정보만 습득하시면 되지 내가 다 알아야 돼. 나 이것도 궁금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알아야 돼. 근데 사실 그 알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겁이 많아서입니다. 약간 실질적으로 겁이 많으면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요. 왜냐면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서 그 정보력으로만 나를 꾸리려고 좀 해요. 하기 때문에 양이님 네. 왜 갑자기 침울해 계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눈이 몇 개, 귀가 몇 개요? 뭐가 어쩌고 어째? 그래나 겁 많다 어쩌라고? 아우 정말 저런 분들이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쉽게 흔들리고. 아 뭐 괜찮아. 지금 요즘은 좀 네. 겁대가리가 많이 없어져서 작년까지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네네네. 좀 괜찮아요. 요즘 좀 괜찮나요? 아, 네, 아주 좋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늘 걱정이거든요. 이게 다 감자님 덕분이죠. 덕분에요. 뭐 지가 알아서 잘해야죠. 자꾸 토스하지 말고요. 네, 네, 각자 인생은 각자 잘 사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되죠. 거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 무겁게 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만 무거운 거고요. 그냥 얘기는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무겁게 얘기해놓고 무겁게 듣지 말라고 하는 거 되게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끌까 봐요. 팟캐스트 나가실까 봐요. 듣다가. 그러면 여러분 요쯤 돼서 한번 지치셨을 테니까 걱정되니까요. 음악 한번 살짝 듣고 오겠습니다. 오시죠. Ready, action. 액션. 자, 음악 듣고 오셨죠? 물 한 잔들 시원하게 드시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 우리 다시 한번 마무리.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긴 여정의 시간에 마무리를 해볼게요. 멘트 정말 쉴 새 없이 몰아치네요. 그렇죠? 자, 감자님 큐! 큐. 자, 뭐 노래 부르는 시간인가요? 어떻게?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를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맞아 하시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글쎄 하면서 좀 갸우뚱하셨던 부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쟤네 둘이 노는 방송 내가 들어야 되나 이러신 분들도 혹시 있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럼 듣지 말아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반말할 뻔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실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편하게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나한테 맞는 사람을 누군지 알아야 되는 그 방법 정확한 건 자기 자신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맞아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나한테 맞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나한테 맞는 사람이. 지루하고 지치고 네. 힘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 과정을 밟는 그 중간중간이 양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아시게 되면 삶을 조금 더 뭐 물질적으로 편안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 편안하게 누군가를 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혹시나 이제 연애를 하고 계시면 대화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쓸데없는 네. 잡담도 중요하지만 정말 잡담 좋죠. 스트레스 풀리고. 근데 네. 그래도 가장 자주 많이 해야 되는 얘기가 본인의
자기 저, 얘기도 좀 많이 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서로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그쵸. 마음속 깊이에 있는 여러 가지 무슨 막 내가 힘든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랬어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끄집어내서 서로가 서로를 많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과거는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해오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대화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한계성이 많이 그렇죠. 와요. 그 자기 자신을 아는 과정을 밟으시고요. 그거를 잘 기록해 놓은 설명서가 생겨요.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설명서, 그거를 연애하는 사람한테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설명서를 읽은 분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쉽게 연애에 몰입할 수 있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데 더 쉬우니까요. 네. 꼭 자기만의 설명서를 잘 만드셔가지고 상대방한테 읽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방송 마무리가 돼 있는데, 일단은 이런저런 얘기 들으시면서 기억 좀 뭐랄까 하시고 싶은 얘기들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방송 들으시는 분도. 그래서 저희가 메일이 있는데 메일 주소를 양이님께서 좀 한번 읽어주시죠. 여기다가 이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막 보내주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네. 이게 아직은 저희가 지금 무슨 블로그라던가 뭐를 개설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네. 지금 메일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어디 댓글로 달아주셔도 상관없고 네, 뭐 팟빵이나 뭐 음. 팟캐스트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메일로 그리고 그냥 바로 보내주셔도 긴 되고요. 얘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저희한테 뭐 어떤 기대라던가 어떤 뭐 현답이 올 거라 뭐 이런 생각 당연히 뭐 안 하시겠지만 근데 답장은 혹시나- 꼭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기대 말고 정말 대나무 숲이다 메아리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 동네 친구한테 얘기한다 생각하고 보내주세요. 오늘 얘기를 듣고 오늘 얘기에 관련돼 갖고 수다를 떨고 싶으신 분들은 뭐 감자님하고 수다를 떨고 싶으신 분은 감자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철없는 여자애랑 수다 떨고 아유, 싶으신 철이 분들은 없긴요. 철 많죠. 그런가요? 네, 무겁죠. 어쨌든 네. 메일 주소 저분보다 한번 조금 네. 착한 저랑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도 네네네. 보내주시고 아니면 그냥 이 주제랑 상관없는 얘기 보내주셔도 저희가 그걸 주제로 한번 너무 좋죠. 방송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러면 한번 메일 주소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비트 주세요. 요 메일 주소 읽는다. 요 AJJJ0211 골뱅이 네이버.com. 대리운전 같네요. 자, 한 번 더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네. 알파벳 소문자로 A에 JJJ랑 숫자예요. AJJJ0211 골뱅이 네이버.com입니다. 무조건 답변 다 해드릴 거고요. 그냥 방송에서 그냥 이 얘기 좀 해줘. 그럼 저희가 그냥 편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당신들 방송 들었는데 나도 좀 이랬었어. 그냥 공감되는 얘기 매일 주고받으면서 해도 상관없고요. 네. 그냥 뭐 어쨌든 뭐 저희 입장에서는 보내주신다면요. 뭐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니까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할 거고요. 어땠나요? 오늘 주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오늘 방송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진행이 과연 될까라는 상태로 왔는데 네네. 예상한 것보다는 살짝 덜 혼란스러웠지만 역시 다행입니다. 대혼란 카오스의 방송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전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혼란스러워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정리를 하자면 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결국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하고 손잡고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개인의 선택이고 맞습니다. 그 선택이 만드는 각자의 삶이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힘내요. 만들어가요. 아빠. 안녕. 다음에 봐요. 그러면 여태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두 한량 네.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에 함께 또 수다 떨어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밤 10시 안녕.